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원리, 프린스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실험과 논리 구조 모두가 완벽해가지고 예외 발레가 없는 경우에 이 단어 원리라는 말을 붙입니다. 주식 투자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라는 명제는 과학에서 말하는 그 원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왔는데요. 요 근래 조선업 얘기만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전 영상에서 지분 관련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조선업 마무리 영상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일까지 현재 며칠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인수 계약 이후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썰풀 재료들이 입수가 되면 그때 가서 좀 털어보도록 할게요. 여튼간에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 여러 계기가 있고 그러한 계기들로 인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계신데요. 아마 주식장이 역대급 화랑장이었던 2016년, 17년도에 많이 들어오셔서 18년도 이제 엄청난 하락장 속에 못 버티신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아웃되어 현재 관심을 끊으신 상태이실 테고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주식시장이 시작하는 평일 아침 9시를 맞이하며 오늘은 어제랑 다르겠지 이런 심정을 갖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주식을 하는 분들 못지않게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주식은 도박이야, 위험하다고, 내 주위 누구는 주식한다고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했다가 완전히 말아먹었어, 집이 완전히 거덜났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나 잃은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다음 생각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지 않다는 거죠. 바로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말이죠. 돈 벌기 위한 수많은 재테크 수단이 있는데 뭐 금융상품, 가상화폐, 부동산, 현물투자 등이 있겠네요. 주식은 금융상품 중 하나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되는 거죠.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파생상품 중 이제 선물 등과 같은 어떤 특정한 금융투자 상품들은 리스크가 이제 주식보다도 더 극한으로 가는 것들이 있는데 뭐 사실 인지도도 좀 낮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식만큼 이슈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가상화폐 또한 뭐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 뭐 투자해보신 분들은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금 확보 차원을 목적으로 정부 및 관련 부처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홍보 및 유도 정책을 펼친 것 또한 한몫했었죠. 이 타이밍에 갑자기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음모론 썰을 풀었던 영상이 떠오르네요.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이 뭔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문장을 명제로 제시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명제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은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30 초중반의 나이로 억대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부 따지는 것은 구라썰 영상에서 이제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듯 하고요. 뭐 여튼간에 억대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걸 혹시 듣는 분들 중에서 아니 네가 주식을 억대로 투자한다는 말은 왜 갑자기 하냐, 혹시나 또 밑밥 깔아놓고 종목 추천하고 리딩하려고 하는 거냐, 뭐 결국에는 너도 주식 추천해서 회원 모집하려고 하는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주식 투자 금액을 깐 것은 다른 의도는 없고 사람이라는 게 주식장에서 적지 않은 큰 금액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 소중한 돈을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신경 쓰고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 않았겠냐, 결국 이 논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꺼낸 건데요. 뭐 긴 말
말할 것 없이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을 풀 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본 적 없고 주위 얘기를 듣고 말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제외하고 실제로 투자를 경험해보신 분들의 입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차트론, 재무제표 분석, 종목에 대한 내부 정보, 속칭 찌라시라고 하죠. 아니면 뇌동매매, 남의 말을 믿고 투자 등등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여튼 뭐가 됐던 간에 어떤 주식 종목을 샀는데 그게 2~3%가 뛰건 30% 상한을 치건 기존 투자 원금보다 돈이 더 뛰었어요. 이익금을 번 거죠. 이익금이 적던 많던 여튼 돈을 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다양해지는데, 내가 잘해서 돈을 딴 거야, 내 분석은 정확해, 내부 정보를 알기만 하면 돈을 따네? 뭐야, 그 화려한 분석 필요 없이 그냥 내동매매를 했는데 돈을 버네? 누구 전문가님의 리딩을 따르니까 돈을 따는구나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종목을 샀던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 관련해서도 추후 영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궁금해하는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주식을 하면서 100% 돈 버는 방법이 존재할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또 혹자들은 개미 투자가들은 가치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정말 그 방법을 하면 주식시장에서 100%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튼 이런 사항 관련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준비 중인데, 영상 제작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건 제작이 좀 완료되는 대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돈을 딴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을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이죠.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 중에서 이건 재테크도 아니야, 다시 투자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바로 증권계좌에 있는 투자금 전액을 빼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정하고, 누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럴 수 있어 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반대의 경우가 남았죠. 주식으로 돈을 잃은 분들에게는 주식시장이 어떠한 이미지의 투자 수단일까요? 이 경우도 앞에서와 똑같이 자신이 차트론, 재무제표 분석, 종목에 대한 내부 정보 찌라시, 뇌동매매, 남의 말을 믿고 투자 등등 방법은 상관없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은 거예요. 이제 물리다 보니까 이제 손절 후에 자신의 페인을 분석하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물려 있어서 손절을 못하고 현재 버티고 있거나, 크게 손절한 후에 주식시장 방향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주식시장 방향으로 내가 다시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나 봐라 퇴퇴 이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을 떠났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뭘까요? 주식시장은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시장이네 라는 생각인 거죠. 종목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믿음으로 평단을 낮추기 위한 물타기를 하거나, 약간 도박적인 마인드로 이제 뒤를 돌아보면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낭떠러지의 상황 속에 처해 있어서 이제 신용 미수 다 땡겨다가 인생 한방에 주식 홀짝을 하시는 분들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더 잃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실 이전에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다시 주식시장에 밀어넣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주식에 더 투자할 돈도 없는 게 현실이고, 들어갔던 돈도 빨리 빼가지고 딴 데 써야죠. 이것은 코인 시장을 예로 들면 이야기가 좀 쉬운데, 코인하는 분들이 아마 지금 현 시점까지 존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 이상이 기본 마이너스 퍼센테이지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지금 현재 물려있는 그 코인에 물타기 투자를 할 용기가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겁나서 못 넣어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원리, 프린스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실험과 논리 구조 모두가 완벽해가지고 예외 발레가 없는 경우에 이 단어 원리라는 말을 붙입니다. 주식 투자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라는 명제는 과학에서 말하는 그 원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돈을 잃은 투자가들에게는 가뜩이나 돈을 잃어서 속에서 천불나고 있는데, 주식 투자는 좋은 재테크
재테크 수단이라고 하는 말에 공감하기 어렵겠죠. 즉 발레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주식 투자는 재테크 수단이다가 아닌 좋은이라는 단어를 붙인, 즉 주식 투자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라는 문장을 명제로 삼았음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렇다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라는 명제의 발레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야 할까요? 자, 이제 명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주식 투자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에서 주식 투자는 경제 분야에 대한, 더 나아가 정치, 사회, 거시적인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 수단이다 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명제를 바꾸면 이 명제는 과학용어에서 말하는 원리, 프린시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주식 좀 해 라고 말할 정도 수준의 경력은 보통 6개월 또는 1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사실 2주에서 한 달 정도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매수해놓고 마음 졸이기만 했는데 어디 가서 나 주식 좀 해 라고 말하긴 좀 부끄럽잖아요. 주식계에서 유명한 속설 비슷한 게 있는데요. 바로 어떤 한 주식 종목에 대한 공부 및 전문 지식을 획득하는 시점은 그 종목에 물리고 나서부터다 라는 말인데요. 종목에 물리고 나서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기댈 것도 없고 이제 리딩하는 전문 투자가님들에게 의지했었는데 그분들은 자꾸 틀리시는 것 같아서 이제 믿음도 안 가고, 네이버 종목 토론방 같은 데에서 이제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장문의 글을 쓰면 괜히 그럴듯해 보여서 따봉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물려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아무도 못 믿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직접 공부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파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말한 나 주식 좀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경력의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분야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수준이 됐을 때의 시간이 그 정도 기한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종목을 파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다가 점차 관련 사업, 동종업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 회사들의 매출 및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정책의 시행 등 경제 분야를 넘어서 정치 정책 분야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알게 되죠. 주식을 하다가 한 종목에 물려가지고 이제 심리적 위안을 갖기 위해 시작했던 종목 분석이 일으킨 나비 효과가 나중에는 국내외 경제, 정치, 정세에까지 관심을 갖고 거시적인 통찰력을 갖게 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학교 이전 의무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경제, 정책 분야는 사실 너무 미소하고 수준이 낮거나 한쪽의 시선으로 편중되어 있었거든요. 대학교 전공 교양 과목을 공부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경제, 더 나아가 정책적인 부분까지 배울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무리해서 시간을 갖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 직장 다니면서 취미로 맨큐의 경제학을 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퇴근하면 쉬어야지. 그런데 만약에 어떤 주식 종목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물려있다고 한다면 퇴근해서 그냥 속 편한 사람처럼 쉴까요? 불안하고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인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한 자라도 더 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경제, 정치, 정책, 사회에 대한 시야를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바로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통찰력을 갖게 된다면 장차 유망한 회사라든가 산업군도 분석해보고 주식 매매에 적용을 하거나 구직을 할 때도 참고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이제 뉴스로 쏟아져 나오는 여러 이벤트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논리적 기준을 가진 해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의 18년 4분기 개별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현대중공업 지주사의 최대 주주인 MJ가 2018년 배당액 수령 전체 대기업 최대 주주 중에서 탑4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든가,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통신 3사가 유료방송 M&A를 진행하려는 이유라든가, 신규 LCC 저비용항공사를 말하는 거죠. 이 LCC 사업이 현재 경쟁에 불이 붙은 이유라든가, 뭐 현재 부동산 집값은 정말 당분간 끝난 것일까라든가,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주제의 뉴스에 대해서 기업, 언론이 선전하는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논리와 근거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야 제가 지금 푸는 구라썰 영상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진 본인만의 논리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뭐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레벨에 도착하게 되신다면 괜찮은 분야의 아이템을 잡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 외에도 뭔가 추가로 돈이 될 만한 것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저 또한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 노력 중인 상태죠. 여튼간에 오늘은 주식 투자를 돈을 버는 재테크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다 넓은 관점의 경제, 정치, 사회적 통찰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내용 자체는 하나도 안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있어 보이려고 어렵게 좀 썰을 풀어봤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가지고 이제 큰돈 말고 감당할 만한 정도의 버려도 될 수준이지만 그래도 전체를 다 잃으면 타격이 좀 있는 정도 수준, 딱 그 정도의 돈을 주식 투자해서 제대로 한번 물려보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말들이 이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구나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실 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제대로 물려보는 게 더 피부로 와닿으실 거란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좀 클릭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